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혼에서요 출연한 커플들의 갈등과 그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혼했냐, 갈등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각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출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욕구는 무엇이냐? 많은 욕구 이론가들은 이 욕구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욕구의 차이는 선천적인 기질적 성향과 아주 밀접하게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욕구 차이 때문에 갈등을 한다면 서로 욕구의 충돌을 위한 욕구가 서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 갈등이고, 그리고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가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욕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했을 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그것이 좀 더 장기화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행복하지 못하다. 차라리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는 그런 파국을 맞게 되겠죠. 여러 커플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커플마다 기질적 성향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만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커플씩 기질과 갈등,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우리가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컷이라는 기질 전문가는 사람의 기질을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보호자 기질, 보호 본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예술가 기질, 이 예술가들은 상당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좀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세 번째, 이상가 기질, 이상 세계를 꿈꾸는 사람, 유토피아, 모든 사람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상당히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이상가 기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합리론자 기질,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딱 들어맞으려면 원인, 과정, 결과가 논리적으로 맥을 딱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론자 기질의 사람들은 원인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영하 씨와 선원숙 씨의 기질적 성향을 좀 볼 건데요. 이영하 씨는 예술가 기질, 사군자로 보면 난초 기질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예술가 기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상당히 자유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 이 자유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통해서 재미있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재미있게 살려면 뭔가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당히 자극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노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쉼에 대한 욕구죠. 인생 왜 사냐? 결국 놀자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일하냐? 결국 놀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한 기질이 예술가 기질, 사군자로 보면 난초 기질에 속한 사람이 이영하 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러운숙 씨 같은 경우는 이상가 기질, 관계지향적인 기질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돼요. 갈등이 있는 상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상가 기질, 이 국화 기질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냐, 이 실존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 거죠.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서 인지가 되고 상대방은 나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느냐, 대우하느냐, 이것이 아주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거나 좋게 볼 때는 우리가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공감해주는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표현을 하죠.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많은 이상과 기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영아 씨로부터 중요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욕구를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질적 차이가 어떤 갈등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씨는 자유에 대한, 재미에 대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많은 모임에서 많은 시간들을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첫날 기쁜 날이니까 재밌는 날이니까 놀아야죠. 그런데 아내는 거기에 대한 욕구가 덜하니까 먼저 숙소로 들어가 버리고 나는 그 즐거움을 친구들과 함께 밤새 논 거죠. 그래서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관계에 대한 욕구가 깊었던 선원석 씨는 그것이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오늘이 정말 우리 배우자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날인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길래 나를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인지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게 아주 섭섭함으로 아주 오래까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특별히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살려면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영아 씨는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도 재미있게 살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거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재미있게 살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럼 재미있게 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충실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것인가를 그냥 찾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아 씨는 지금 현재를 즐기는 부분은 아주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선원석 씨가 매번 끄집어낼 때마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본인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거거든요.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불행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선원석 씨는 관계에 대한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강했던 사람이죠. 방송국에서 다른 여배우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선원석 씨는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갈등 상황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견디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배우자였던 거고 배우자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이영아 씨는 예술가 기질, 달리 이야기하면 난초 기질이니까 이 난초 기질의 사람들은 크게 관여를 잘 하지 않거든요.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한 발 물러서서 아이고 뭐 그렇지 뭐 그냥 무시해 이렇게까지 밖에 잘 하지 않거든요. 아 당신 얼마나 힘드냐 그래 내가 당신 마음 알아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영아 씨 같은 경우는 내양 난초 그 예술가 기질 중에서도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때 그 상마다 말로서 이렇게 변명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니까 그걸 굳이 변명하는 것 자체가 더 우스운 이야기였던 거죠.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 거죠. 그런데 그의 선원석 씨에게는 엄청난 섭섭함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왜? 내가 이영아 씨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인지가 되었겠죠. 북한은 꽃이 피기 쉬운 여름에 피잖아요. 꽃이 다 지고 난 늦가을에 서리가 내릴 때 피거든요. 왜? 다른 꽃들과 경쟁하거나 다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나서
춥더라도 혼자 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국화기질이에요. 그래서 이성가기질은 싸움 그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혼을 선택한 것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 갈등 상황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안 좋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평화주의자들이 선택하는 패턴인 거죠. 욕구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갈등이 있다고 해서 갈라서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갈랐을 때는 아주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특정해서 이것 때문에 이혼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질과 욕구의 관점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배우자의 그 욕구를 인지하지 못하고 채워주지 않을 때 악화되겠죠. 상대방이 욕구 불만이 생긴 겁니다. 채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되면 갈등이 증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기질을 순기능적으로 쓰지 않고 역기능적으로 사용할 때 갈등이 증폭됩니다. 자신의 기질을 역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왜 그러냐? 자신의 기질의 욕구를 과하게 사용할 때 역기능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예술가 기질, 이 난초 기질이죠. 이 자유롭고 재밌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에 재미가 없으면 그건 뭐 진짜 허사한 거죠.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재미를 뭐 과하게 추구하면 역기능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재미를 과하게 추구하면 재미에 너무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기능이 빠지냐? 쾌락, 향락이라는 역기능이 빠지는 거죠. 쾌락이 흐느적거리겠죠. 밤새 놀고 취하고 그러다 보면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좀 더 심화가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가는 것이 어디냐? 중독입니다. 그래서 예술가 기질이 중독자가 많은 거예요. 재미를 과하게 추구한 것이 결국 중독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대표적인 중독이 게임이죠. 게임 중독. 게임 재미로 출발하죠. 알코올 중독. 술 먹고 이렇게 노는 거 정말 재밌잖아요. 재미로 출발하는 겁니다. 도박도 재밌죠. 처음에 재밌지 않습니까? 도박 중독. 모든 중독들에 보면 이 예술가 기질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결국 예술가 기질인 이영아 씨 같은 경우는 재밌게 사는 것에 과하게 추구해서 친구들 만나는 것이 가정보다 더 우선이 돼버리면 가정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서러운수 씨 같은 경우는 관계 그리고 사랑, 평화, 실존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성가 기질이죠. 사고제로 봤을 때는 국화 기질이라고 표현했는데 국화 기질 사람들 다른 사람 이제 배려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도 너무 과하게 추구한다. 그걸 과하게 추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너무 과해.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없어지겠죠. 내가 없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의사결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도한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세가 뭐냐? 결정장애입니다. 결정하려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걸 결정하려면 저 사람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겠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왜 결정 안 하냐? 빨리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겠죠. 내가 안 될 것은 아니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해야 될 상황에서 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나는 거 싫다. 나는 거 못한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옳다. 그러다. 이렇게 구분 지어야 되는데 구분 지는 것들이 엄청 힘들어지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기 내면에서.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역기능을 이제 과하게 쓰다 보면 이 국화기질, 이상가기질이 선택하는 것은 그래 뭐 내 혼자 희생하고 말지, 뭐 희생자 되기, 아니면 막연하게 추측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따져봐야 되는데 안 따져보고,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안 해보고, 저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으니까 저 사람은 남편과 특별한 관계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추측이 이제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척 숨긴다든지 아니면 피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선택하는, 둘째로 임신해야 하는 것을 선택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 나면 결국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후회가 되는 거죠. 마음속에 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니까 또 이야기를 해가서 상대방에서 그 마음을, 공감을 받아야만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런 걸 요청했을 때 예술가 기질인 이영하 씨 같은 난초 기질이 그래 당신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로서 다시 공감을 해주는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지 뭐 아니야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이 안 되니까 마음은 계속 벽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갈등을 완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기질적 욕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영하 씨 같은 경우는 선원석 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뭐 해주는 거죠. 이벤트 해주니까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선원석 씨 마음이 확 풀리잖아요. 소중한 사람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 욕구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마음까지 읽어주면 훨씬 빨리 더 풀리겠죠. 선호수 씨 같은 경우는 이영하 씨의 그 자유로움, 재미, 자극을 추구하는 그 욕구를 존중해주고 같이 해주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잘 풀리려면. 이전에 보면 남편은 엄청 노는데 본인은 그게 피곤하니까 그냥 당신 혼자 놀아 이런 태도를 해버리니까 남편은 결국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계속 노는 거죠. 그래서 선원숙 씨가 조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술 마실 때 나도 술을 배워서 같이 마셔주고 이렇게 박자를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질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순기능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 상대방의 기질의 그 욕구를 채워줘서 그 욕구에 맞게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기질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고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찾는 건데, 이것은 사군자로 좀 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사군자는 매화난초 국가 때 나무고 계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결국은 이영하 씨 같은 경우는 예술가 기질이니까 난초 기질이죠. 난초는 여름 식물이죠. 여름 식물이니까 여름은 여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흘러가죠? 가을로 흘러가죠. 결국은 이영하 씨 같은 경우는 이 여름 기질인 난초, 예술가 기질의 그 자유로움이 과해서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여름은 가을로 가니까 가을 기질인 국화 기질의 장점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국화 기질의 장점은 뭐냐? 관계를 생각하고 존재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영하 씨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관계와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나에게 소중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진정 나에게
가치롭고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 내가 진정 사랑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존재의 가치나 의미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재미라는 이 요소를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랑과 재미있게 사는 것에 자기 남은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냥 나와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놀았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재미있게 같이 놀아야 될 사람이 누구이냐? 내가 죽을 때 과연 나에게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친구라면 친구가 그렇게 살면 돼요. 하지만 만약 그 대상이 이혼했던 선호은숙 씨 내지는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들이라면 이제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소중한 사람, 나에게 관계가 중요한 사람, 그 사람과 재미있게 사는 것에 내가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집중하고 그것에 가치와 의미를 더 부여한다면 이하 씨는 분명히 잘 절제된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기질을 역기능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순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반면에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이상가 기질인 사군자로 보면 국화 기질인 선호수 씨 같은 경우는 이상가 기질이고 국화 기질이니까 가을이죠. 가을꽃이니까 이제 겨울로 가야 됩니다. 겨울 기질인 대나무 기질을 개발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대나무 기질, 합리론자거든요. 합리론자 기질의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유를 따져보는 사람들이에요.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나무 기질 사람들은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해야 되냐? 따져보는 거죠.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선호은숙 씨는 국화 기질이니까 합리론자인 대나무 기질을 개발해야 되니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뜻이죠. 국화 기질은 대나무 기질의 그 딱딱한 논리성을 자신의 것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육하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되냐?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어디서 해야 되냐? 꼭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이번 방송에서 보면 잘 세팅된 그런 환경에서 다시 만남을 가졌고 또 이영아 씨에게 끝까지 들으라고 아마 주변에서 스태프들이 요청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전에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쉽게 이제 그 마음의 상처들이 풀리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고 싶은 욕구가 또 발동이 이제 급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너무 쉽게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방송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또 다른 상처를 이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려는 것은 왜 나는 합치려고 하느냐? 꼭 합쳐야만 하는가? 이대로 그냥 자주 만나면서 지내면 되지 않는가? 아니면 언제 합칠 것인가? 무엇 때문에 합치려고 하는가? 합치면 누구에게 좋은가? 나에게 좋은가? 배우자에게 좋은가? 합쳤을 때 나는 무엇을 얻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누가 더 합치기를 원하는가? 무엇이 합치려는 마음을 먹게 하였는가? 어떻게 합칠 것인가? 등등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나씩 질문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그 정리한 것들을 다시 보고 또 주변에 좀 논리적인
분석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거치는 게 합치더라도 아니면 합치지 않더라도 훨씬 더 이후에 후회하지 않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석해보는 것은 이 국화기질 이상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성적으로 합쳤다가 나중에 지금까지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을 때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논리성을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은 이 현재의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문제가 뭔지, 이로운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죠. 우리 이혼에서에 나왔던 영아 씨와 손원숙 씨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적 성향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어떤 방향에 더 초점을 둬서 집중해야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